자, 프로그램 흐름 제어의 개요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여러 줄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통상 현업에 가시면 그거를 줄을 한 파일에다가 쫙 이렇게 나타내면 엄청나게 긴 코드가 되는데, 물론 보통 그래도 한 4, 500줄은 돼요. 4, 500줄은 되는데, 그 정도에서 그것들이 전부 뭡니까? 땡겨오거나, 그러니까 다른 곳에 정의를 내는 것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을 등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 3에서 한 500줄 정도 되고, 나머지들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코드가 여러 줄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보통 메인을 기점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 문장을 수행해 나가죠.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절차지향적으로 수행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만일 이 문장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특정 조건에 맞게 수행할 문장을 고르거나 혹은 반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코드는 실행하고 어떤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흐름을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조건문을 이용하면 점수의 범위라는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점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해당 점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학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A, B, C 90점 이상이다. 그럼 A만 출력을 하고 B하고 C는 출력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등 각각의 등급을 줄 수도 있고, 또한 반복문은 여러 개의 동일한 데이터, 만약에 내가 63층짜리 빌딩을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변수에다가 플로우 1, 플로우 2, 플로우 3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배열을 선언하든 뭘 어쨌든 간에 해서 거기에다 값을 한 줄, 두 줄에 넣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어요. 제가 이거는 예외 처리 블럭입니다 라고 했던 거.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에서 갑자기 익셉션, 예외가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캐치문에서 잡아서 처리를 하고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한다 라는 말을 제가 지난 장에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 조건문, 반복문, 예외 처리 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코틀린은 어떻게 다른가, 뭐가 추가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조건문인데요.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컨디션이라고 하죠. 그죠? 컨디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프로그래밍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조건을 얼마나 잘 주느냐에 따라서 코드의 길이가 엄청 길어질 수도 있고 엄청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누가 만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노하우나 아니면 여러가지 남들이 모르는 공식이나
뭐 이런 지적인 능력이 있다면, 배경적인 지식이 많다면 훌륭한 조건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건 싸움이다라고는 말도 하는 이유가, 조건을 좋게 잡으면 프로그램 길이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을 이렇게나 줄일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흐름을 제어하는 문법으로 먼저 조건문을 살펴볼 건데요. 자, 조건문이란 주어진 조건, 그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이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반환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언어에는 조건문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알겠죠? 다만 코틀린에서는 제어문을 아주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래밍 습관을 버리고 간략화된 표현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코틀린으로 밥 먹고 사실 분들,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 할 때,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뭐 다른 뭐 if, else if, else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언어에 다 있어요. 솔직히 다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코틀린은 간략화된 코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코드들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코드가 간략화가 되어야 우리가 더욱 생산성이 높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죠. 맞잖아요. 코드가 길면 생산성이 좋을까요? 그만큼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CPU의 관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생산성이 높은 프로그래밍이 아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if문하고 ifelse문. if문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그죠? if문은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데, 통상적인 용도는 if 하나 가지고 쓸 때는 우리가 뭘 물어볼 때, 이 값이 이거니? 라고 물어볼 때 true면 그 문장을 실행을 하고, false면 그냥 그 true문의 블럭에 있는 문장은 수행하지 않죠. 그리고 if else문은 뭐 아니면 도죠. 남자냐 여자냐, 그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if문은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 자주 사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플래그 변수라는 게 있어요. 플래그가 뭐예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깃발이 들리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고, 깃발이 내리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지 말아야 되는 거. 간단하게 예를 들면 TV나 전원기기나 이런 가전제품들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작동을 하려면 뭐예요?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죠. TV라면 파워를 켜야 비로소 채널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바꾸든지 뭐 음성을 높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플래그 변수를 써서 if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f문과 같은 제어문은 프로그램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서도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순서도는 여러분들 다른 뭐 C 언어나 이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순서도라고 뭐죠?
뭐 여러 가지 통합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구글이, 아니, 크롬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순서도라고 쳐보면 컴퓨터 구조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순서도예요. 순서도가 바로 프로그램의 흐름의 실행을 표로 어떠한 기호로 나타내는 게 바로 순서도입니다. 그래서 순서도에서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요. 순서도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여튼 순서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순서도는 프로그램 흐름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으로 몇 가지 도형이나 기호예요. 도형이나 기호로 실행 순서를 나타낸다. 그림을 한번 보면요. 자, if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죠? 위에 거 다 실행했다고 치고, 그리고 if문에 괄호 열고 조건식이 들어왔어요. 이 조건식의 타입은 뭐겠어요? 예? 뭘까요? true와 false예요. 그럼 불린 타입이겠다. 그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if문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하고, 만약에 이게 false이면 뭐 true일 때 수행할 문장을 건너뛰고 다음 문장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지금 순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옆에 거 오른쪽은 if else문인데 이까지 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if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조건식이 참이면 true일 때 문장을 수행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else문 실행 안 해요. 그런데 이 조건식이 거짓이다. 그러면 false잖아요. 그러면 else문으로 넘어가서 얘하고 한 대 엮여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뭐 아니면 도다라고 50%의 확률을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else문을 실행을 하고 false일 때 수행할 문장을 실행을 하고 true일 때 실행할 문장을 건너뛰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에 그림을 볼 때 왼쪽 순서도는 일반적인 if문을 나타낸다. 그죠? 맞죠? 오른쪽은 if, else문을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조건식에 따라 수행할 문장이 결정이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현업에 가면 조건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뒤에 나오는 if, else if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 순서도에서 if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if에서 조건식, 이게 true면 이거를 실행을 하고요. 이게 false면 여기에 중괄호 안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된다? 뛰어넘어요. 실행 안 해요. false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if문이 조건식이 있고, 여기 수행할 문장이 한 문장, 딱 한 줄로 되어 있다. 한 줄로 되어 있으면 이 중괄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두 문장, 두 줄 이상이 되면 무조건 중괄호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자, 조건식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불린이라는 자료형으로 참 또는 거짓 값을 받을 수 있는 조건식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이 if에서 a가 true니 아니면 a가 90보다 이상이니 이런 값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만일 조건식이 true인 경우 if문이 가지고 있는 블록을
수행을 하고요. 요거는 제가 또 말씀드렸죠. 만일 수행할 문장이 하나, 그러니까 한 줄일 경우에는 블록 구문인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해봤죠. 그죠? 생략할 수 있다. 특정 조건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조건식은 표현식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다. 표현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if에서 위에 변수가 만약에 x가 이렇게 있으면 10, x가 10보다 커야 11, 12, 13이 되어야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겠죠. 근데 만약에 10이고 9고 10 미만이라면 이 중블럭 안에 있는 if문은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x를 우리가 불린 타입으로 true를 줬다. 그러면 if에서 x만 이렇게 줘도 x가 true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실행을 하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만일 조건식이 false일 경우 수행하고자 하는 문장이 있다면 우리는 한목에 엮어서 if, else, 이거는 true일 때, 이거는 false일 때 실행할 문장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if, else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다른 언어에서도 다 하셨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if문과 if-else문을 이용해서 큰 수를 판단한다. 자, 그러면 직접 두 수 중에서 큰 값을 판단하는 조건문을 만들고 간략화 시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if문만 쓴다면 max에다가 a라는 값을 어떤 값을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든 우리가 값을 초기화를 하든 간에 했다. 그런데 if문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a가 b보다 무조건 작아야, 그죠? 무조건 작아야 참이니까 max에다가 b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a가 클 때는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위의 조건식은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만 max에 b를 할당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조건이라고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두 수를 비교를 해서 큰 값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아래와 같이 이렇게 만들면 차라리 낫죠. A와 B를 비교를 했는데 얘가 크다. 그럼 max에 A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else 구문에다가 이게 거짓이면 당연히 B가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 언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코틀린에서는 우리가 max에다가 이렇게 조건문을 변수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if에서 a와 b가 비교가 되어서 뭐예요? a가 크면 a를 max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max에다가 대입을 해요. 이거 몇 줄이에요? 이것도 몇 줄이에요? 세 줄이에요. 이거 몇 줄이에요? 5줄이죠. 근데 뭐예요? 이거는 한 줄이에요. 한 줄. 그죠? 그래서 조건문을
한 줄에 구성할 때는 조건식에 따라 A 또는 B를 max에 할당할 수 있도록 변수 이름 단독으로 쓸 수가 있죠. 이런 거는 C 언어나 자바나 허용 안 돼요. 이거 코틀린만 지금 허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예. 얼마나 편리합니까? 간략하고 그죠? 예. 물론 우리가 자바에는 사막연산자가 있어서 그걸로 한 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사막연산자 혹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막연산자는 수식이 오고요. 수식이 오고 여기에서 물음표를 하고 수식이 참이다. 그러면 A를 리턴하고 수식이 거짓이다. 그러면 B를 나타내서 한 줄로 만들 수 있는 사막연산자는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가독성은 더 좋죠. 물론 아직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여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줄짜리를 내 한 줄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는 이러한 코드로 바꿔나가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맞나요? 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블록의 표현식이 길어질 때 한번 보죠. 자, 조건문 블록의 표현식이 길어지면 제가 2줄 이상이면 무조건 중괄호로 감싸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람다식처럼 블록의 마지막 표현식이 변수에 반환되어 할당되어진다. 이미 앞서 봤었어요. 이것도 비슷하게. 그래서 변수 AB를 12와 7을 뒀어요. 그래서 max에다가 if에서 A가 B보다 크면 지금 현재 A가 B보다 크잖아요. 12니까. 그럼 이건 true예요. 그죠? true니까 두 문장이잖아요. max에다가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print ln에서 A 선택 찍고 그 다음에 A에다가 A를 max에다가 리턴을 A를 max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리고 else문은 볼 것도 없죠. 이게 true니까. 그래서 바로 print max를 출력을 하면 여기서 A 선택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값인 얘가 12가 max에 저장이 되니까 출력을 하면 max를 출력을 하면 1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래서 위 코드에서는 A가 B보다 큰지 비교하고 선택된 변수를 print ln으로 출력한 다음 조건식 A와 B에서 true인 경우 max에 A를 할당하고 false인 경우는 max에 B를 할당한다. 그렇죠? 얘가 만약에 17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조건식은 false라서 이거 실행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결과는 B 선택이 나오고 max에 뭐가 들어가요? B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변수에다가 우리가 if문을 써서 대입을 하는 거. 이렇게 대입을 하면 우리가 코드가 여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죠. 그죠? 뭐 따로 우리가 리턴 값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함수 호출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예.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else if 문으로 조건문을 중첩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이번에는 else if 문을 이용하여 조건문을 중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거예요. if, 그리고 else if, 또 else if. 이 else if는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lse, 얘는 붙이거나 말거나 옵션입니다. 그런데 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else if는 조건의 개수에 따라 많이 코딩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단 뭐예요? else는 옵션이에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데 만약에 대다수가 붙여주니까 else 뒤에는 조건식이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 중에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else 구문에다가 조건식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에러를 잡아준다면야 좋겠지만 에러를 잡아주지 않는 언어라면 문제가 있겠죠. 알겠죠? else 뒤에는 조건식이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튼 else if 문을 이용해서 조건문을 중첩할 수가 있는데, else if 문은 필요한 만큼 조합할 수 있지만 너무 많으면, 그죠? 너무 많으면 코드 읽기가, 즉 가독성이 별로 좋진 않다 이거예요. 너무 많으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현업에 가보시면 조건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else if를 많이 사용된 곳도 많아요. 실제로 보면. 아시겠죠? 예. 그래서 else if를 쓰게 되면 처음에 if문 조건식 들어갔다가 얘가 만약에 참이에요. 그죠? 참이에요. 참이면 바로 뒤에 거 else if 안 봐요. 그냥 얘 첫 번째 수행할 문장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else if를 썼다. 그러면 여기에 false다. 이게 false다. 그럼 두 번째로 else if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또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참이면 트루면 첫 번째 조건에 수행할 문장을 뛰어넘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만 수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또 else if가 있으면 또 뒤로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else, 조건이 모두 false일 때 얘는 수행을 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조건식이 우리가 if 해서 조건식을 하나 주고, 또 if 해서 조건식을 하나 주고, 또 if 조건식을 하나 주고,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점 프로그램을 짠다고 치서 90점에서 100점이다. 그러면 얘는 등급이 A다. 이거는 80에서 90점이다. 그러면 이거는 B다. 이거는 C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if문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자,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if하고 조건식 90에서 100 사이를 넣고, 그죠? 그 다음에 else if를 써서 이번에는 80에서 90을 적고,
그리고 또 else if를 적어서 70에서 80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드가 수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예,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단순 if문으로 하게 되면 뭡니까? CPU는 이 if문에 세 가지 if문에 모두 다 관여를 해요. 가뜩이나 바쁜 CPU가 이 세 개의 if문에 다 검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if와 else if문 해서 연결해가지고 else까지 쭉 연결을 해놨다. 그러면 그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요거만 딱 참조하고 밑에 거 참조를 안 해요. 실행을 안 하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거와 비슷하게 참조를 하겠죠. else 구문이 있으면 이 문이 제일 마지막에 참조를 할 거니까. 그런데 재수가 좋으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되면 이 코드는 CPU의 참조를 한 번밖에 받지 않죠. 이거는 무조건 3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효율적인 코드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코드가 재수가 정말 최악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똑같으나 그런 경우가 거의 적겠죠. 최악의 경우는 항상 최악의 경우만 말하는 거니까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코드가 훨씬 더 CPU의 관여를 그만큼 막겠죠. 맞나요? 이해돼요? 이제? 예. 그래서 다음은 넘버 변수가 0보다 크면 양수값, 0보다 작으면 음수값, 그 외의 경우 넘버가 0인 경우는 0을 반환하는 코드인데, 자, 넘버가 지금 0이에요. 그죠? 그래서 리절트에다가 지금 조건식을 대입을 하고 있는데 if에서 넘버가 0보다 큽니까? 안 크죠? 그러면 이거는 if CPU가 참조를 했는데 이것도 틀렸으니까 안 되니까 이거 실행 안 하고 else if에 접근하겠죠? 이거 음수입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최악의 경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else 이거는 CPU의 참여가 3번이나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고 1이야. 그러면 if num이 0보다 크거든요. 1이니까. 양수값 출력하고 밑에 거 실행 안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것도 물론 옆에다가 쭉 갖다 붙여도 돼요. 이렇게 갖다 붙여도 돼요. 아시겠죠? 그만큼 if문을 단독적으로 여러 개를 쓰는 것보다 if하고 else if 혹은 뭐 아니면 도면 if와 else문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요까지 하고요. 다음 이론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고, 뭐 실습을 이어나가든지 하도록 할게요.